판교도 경기도의 가장 메인 입지 중에 하나지만은 땅을 사시고 나서 실패를 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판교의 금토동이라고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기획부동산에서 사기 몇천 명이 사기를 당한 데가 여기가 판교 테크노밸리 이 바로 옆에 여긴 평당 8천만 원인데 여기는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혹하지 않을까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강남 부동산이 면적이 크다고 돈이 될까요? 자리가 좋아야지 돈이 될까요? 그러면은 지방에 꽤 괜찮은데 내가 10,000평이 있는 거랑 강남에 1평 있는 거랑 뭐가 더 큰 가치가 될까요? 그렇죠. 아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했는데 예. 강남하고 지방 그러면 강남이 아니고 뭐 경기도에 어디 분당의 어느 지역에 1평 그리고 전라도에 1000평 분당이 1평이 낫겠죠. 그런 생각이 네. 들죠. 그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부동산이 올라가는 법칙은 이 판교 옆에 금토동에 수천 명이 사기를 당한 이 땅에 내가 1억 원어치 있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1평이 제대로 된 게 돈이 된다고 팩트죠, 그죠? 부동산은 면적이 넓다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입지, 자리가 좋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다 똑같아요. 상가든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모든 부동산하고 다 일치를 한 겁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점력에 대해서 이어서 쭉 말씀을 드리면은 3천만 원을 30억이 됐어요. 근데 이게 10년 동안에 100배 올랐는데 봐요. 그때 병점에 땅을 샀어야 되는데 현재 반정리는 평당 100만 원인데 아직도 1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도 10년 동안에 300%가 올랐다는 거죠. 근데 병점이 2천만 원 넘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경기도 화성의 농사진 정모 씨는 반정리 소질이 뭐 배가 아프다. 당시의 가격은 싼데 지금 2천만 원 100배가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병점역 주변으로 요 농지든 이런 데가 그린벨트나 이런 데로 묶여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지금 농지를 살 수 있는 게 농지법에 의해서 아예 완전히 막혔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농지법이라고? 네. 농지법은 투자 목적으로 살 수 있는 거를 아예 막혔다는 거예요. 5월부터 이게 5월이 지금 올해 5월입니다. 지금 이번 달 5월부터 농지법 강화 주말 농대 영농개혁소네요. 그래서 요게 내가 농사를 전라도에 사든 강원도에 사든 경기도 어디 농지를 이런 걸 샀을 때 내가 직접 가서 농사를 안 지으면은 그게 강제 처분돼요. 그러니까 본전도 못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또 경찰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 국토에 60에서 70%가 농지 플러스 산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살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굉장히 희박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병점의 사례는 오늘 기초적인 거를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 한 장에 오늘의 스터디의 정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찍으셔도 돼요. 이거 찍어서 집에서 자세히 보셔도 되고요. 질문 뭐 있으신 분? 질문 없으시고? 없습니다. 네, 공시지가 아까 동탄역 올라간 거 봤고요. 그러면 이 병점역 아까 그 농지의 아이파크 그러면은 왜 KTX가 중요하냐면은 이 병점역을 기준으로 이 예전에는 1호선 병점 이제 수원 요 올라가면 수원이고요. 병점 그 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천안 연결이 돼요. 근데 이 동탄이 예전에 있었던 동네가 아니죠. 아예 없었던 게 새로 생겼죠. 근데 지금은 병점보다 동탄이 더 좋아요. 예.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이전했죠. 반도체. 그래서 동탄역은 삼성의 도시가 된 거죠. 그 수도권 이 SRT하고 KTX는 이름만 다르지 같은 거예요. 고속열차. 이 KTX는 고속도로랑 대기업을 같이 끌고 다닌다. 단 수도권일 때. 그 투자 목적인 토지를 매입을 할 때는 저는 이것만 봐요. 이 정도 끝만 본다는 거예요. 10평을 하든 20평을 사든 100평을 사든 간에 최상급으로 내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토지는 황금성을 줄이기 위해서. 병점 주변 그러니까 요거는 왼쪽은 도시고 요쪽은 시골이에요.
이 시골이 도시가 되면은 천문학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간단합니다. 토지는 시골에 있는 땅을 사서 이게 도시가 될 만한 확실한 입지에 사면은 돈이 돼요. 환경성도 빠르고요. 이 농지가 아이파크 캐슬이 됐고, 요거는 이제 그 등기 권리증에 대해서 제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 회원분들한테 제가 직접 발급해드리는 등기 권리증을 보여드린 거예요.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은 토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약간 미지의 세계예요. 근데 가장 수익이 커요. 근데 왜 못하냐면은 못 믿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고 따라갈 만한, 뭐 솔직히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것도 저도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앞으로 준비를 하겠지만은 각자의 너무나도 많은 객관성을 띄지 않고 주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얘기를 할 때는 제 주관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팩트 위주로만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가 되게 중요하다. 이 문서만 있으면은 내가 뭐 자식한테 물려주던 내가 계속 갖고 있던 간에 이 법적으로 대법원에서 이 누구나도 열람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그런 내용은 아시죠? 그죠? 등기권리증. 이게 우리 회원분들이, 근데 제가 코로나 이게 좀 진행이 되고 나서 이런 스터디나 투자 자문 같은 거 다 개인적으로만 받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으로. 보시면 이렇게 거래가액이 7,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한 필지를 통으로 산 게 아니고, 한 필지를 통으로 사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5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돼요.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소액으로 과연 어떻게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또 의문점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병점에 하나를 내가 매입을 하려면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1억 원어치만 가질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분 투자가 유용하다는 겁니다.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지분은 못 팔아, 뭐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지분은 내가 모든 거를 걸고 보장을 합니다. 팔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거를 누구는 못 판다, 누구는 판다 얘기 잘못한 거냐면은 지분도 종류가 두 가지예요. 공유지분, 공동지분. 공유지분, 공동지분 가로치고 합유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은 공유지분하고 합유지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구분을 못해서 공인중개사분이 지분 안 팔린다고 헷갈려 하는 거예요. 공유지분을 사면 돼요. 이게 동그라미예요. 아까 방금 보여줬던 병점력이, 이게 아까 이게 아이파크 그 자리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수많은 단필지가 있죠. 단필지를 내가 이걸 10억 주고 샀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혼자 집을 짓고 살까요? 아니죠. 이것도 어차피 큰 개발 틀에서 지분의 하나의 뿐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팩트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게 병점역이에요. 여기가요. 그러면은 경기도 화성시 병점도 672번지죠. 근데 여기 다 하나로 통합이 된 거 보이시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경기도 화성시 병점도 881로 지번이 아예 바뀌어가지고 요게 다 하나로 통합이 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지금 팩트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예전 제가 준비한 자료니까. 맞죠? 네. 지구 단위 계획구요. 보면 지구 단위. 그러니까 요거를 지구 단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요거를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게 지구 단위. 마곡지구, 뭐 판교지구 이렇게 들어본 적 있죠? 대장지구 같은 거예요. 이게 아이파크 됐죠? 팩트 맞죠? 그러면은 공유 지분이든 상관없죠. 입지가 좋아야 된다고. 이게 병점 아이파크를 짓는 시행사도 천문학적인 돈으로 건축을 하는데 분양이 잘 돼야겠죠. 그러면 이게 이 병점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첫 번째는. 그리고 이 주변에 인프라, 그리고 판교하고 뭐 이제 삼성하고 가깝고 동탄하고 가깝고 이런 모든 입지적인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분석을 하고 하기가 너무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로 쉽게 만들어주는 게 이 역이라는 거예요. 새로 생기는 이 역. 근데 병점은 기존 역에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하기는 힘들 거예요.
이게 이렇게 통합이 됐죠. 묶어서. 그래서 지분은 공유 지분 단필지가 문제가 아니고 개발대 입지가 중요하다. 단필지에 혼자 짐들 짓는 것이 아니고 단필지 또한 큰 개발 이 블록 이게 블록이죠. 한 블록의 지분권 중에 한 명이다. 현재 제가 투자 자문을 분석을 하는 거는 KTX가 얼마 전에 확정이 된 그 주변에 이런 정도의 위치를 아까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 찍힌 거 보였죠. 아이파크. 그거를 지금 투자 자문을 하고 있어요. 분석을 하고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우리 모임은 이제 이게 한 이제 4년 이제 5년 차 됐어요. 그래서 많은 회원분들이 이렇게 좀 잘 또 들어주시고 따라주시는 게 그런 이유기도 하고 이렇게 됐고요. 이게 현재 모습. 그러면은 직접 발급한 등기부 등본이에요. 이게 뭐 병점동 882번지 이렇게 집어 나오고 여기 보면은 몇 제곱미터 평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나 혼자 매입을 하려면 10억이 있어야 되니까 나는 투자 목적으로 6천만 원어치만은 뭐 5년 동안에 2배, 3배. 이게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사실 개인 돈으로는 큰 돈이지만 부동산으로 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 큰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라고 해서 갭투자들 전세를 끼고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금리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는 신축 아파트나 이런 게 미분양이 나오고 있어. 서울도 벌써. 예, 그런 거를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복사올 됐죠. 90%가 일반이에요. 수요. 펜스가 빠지는 속도가 진짜 엄청나요. 효과가. 얼굴 살이 진짜로 쏙 들어갔어요. 아, 네. 살을 빼. 맞습니다. 서울에서 미분양이 나오는 건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인데 시장 분위기가 4월 확연히 14일. 달라진 겁니다. 이어서 보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수유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2달 뒤 입주하는 수유 칸타빌입니다. 지난달 초 청약을 받았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16가구 가운데 198가구, 92%가 계약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당첨됐는데 계약을 안 하면 10년 동안 청약을 할 수 네. 이게 그 주택 하락의 장기 하락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땅 주인들은 돈 벌었을까 안 벌었을까 이제 벌었죠. 벌었죠. 왜냐면 땅 주인이 팔고 나와야지만 이 아파트를 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땅하고 아파트랑 건물하고 아예 차원이 달라요. 이거를 시행하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시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금리도 너무 싸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우리가 분양가 책정해서 분양을 하면은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3년, 5년을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팩트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을 예측을 했어요. 지금 막 금리가 올라서 뭐 아파트 미분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2년, 3년 전에 이걸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있네요. 누군가의 의견에 의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인스타그램 보면 다 이제 전체 공유돼 있으니까 그 이미 진행된 후에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유튜버들 막 나와가지고 뭐 집값 떨어진다 그 엄청 많거든요. 근데 다 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리 몇 년 전에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고평가됐다. 이유가 뭐냐면 금리 상승, 공급이 많아지고 규제, 거기다 세금
서울 아파트 이제 서서히 나와요. 10주택 상승폭 둔화, 은평구는 하락 전환. 영끌로 산 1억 넘게 빠져. 10억 주고 산 아파트가 지금 9억. 여기 더 떨어졌어요. 지금 한 6, 7억, 6억 정도 해요. 소득 대비 집값 비율. 한국이 전 세계 1위에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근데 여기가 전세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전세는 일반적으로 내가 전세입자예요? 그럼 전세를 뭐라고 생각하냐? 전세 제도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집주인 돈 벌어주는 제도죠. 아니, 집주인 돈 벌어준다. 뭐라고 생각하냐? 부동산 투자를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매입을? 내 매입이요? 이름으로? 아니 매입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계속 전세로 사셨나요? 네. 아, 네. 그러면은 딱 가장 적합한 케이스예요. 전세금이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간에 그 돈을 2년 동안에 집주인한테 주죠. 그럼 그 집주인은 전세금을 껴서 그 집을 매입을 하겠죠. 동시에. 집값이 1억이 올랐든 2억이 올랐든 오르면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2년 동안에 집주인한테 준 거잖아요. 근데 오른 거를 반띵 해주나요? 집주인 다 가져가죠. 그러니까 내 돈을 집주인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 집을 담보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전세 입장에서는 나는 월세 안 내고 집을 그냥 공짜로 빌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돈을 2년 동안 집주인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을 활용을 해서 집주인은 투자를 하거나 하여튼 2년 동안은 무조건 그 집주인 돈이잖아요. 근데 2년 후에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2억 원을 돈을 자기 돈을 빼준 사람 봤어요? 거의 다른 세입자 받아서 주죠. 그러면 그 돈을 다 썼거나 다른 데 투자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 투자 이익은 집주인한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집주인한테 무상을 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전세 제도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 유일한데 미국이나 뭐 그런 무디스 신용평가 기관들은 전세 제도를 부채로 봐요. 우리나라의 집주인들의 부채로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한국이 상금기 상승 24 주요 56개국 중 1위. 그러니까 그만큼 오른 거 좋다 이거예요. 기분 좋다 이거죠. 집주인 입장에서. 근데 팔았어요? 아직 못 팔았죠. 오르는데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투자는 내가 매도를 해서 시세 차익을 봐야지만 투자 이익 실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주식용으로. 이익 실현, 매도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을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떨어지고 있다. 세금 정책, 공급 정책. 요거 다 제 인스타그램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하는데 이제 자꾸 이제 회원분들을 유튜브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또 제 취미 활동 서핑을 하느라고 핑계죠. 그러니까 게을러서 지금 계속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공급 정책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공급 정책. 우리 아파트보다 훨씬 더 새 거고 평수도 큰데 더 싸게 분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채가 아니고 쏟아나 나오는 거야. 서울만 30만 원 공개면 분단 신도시 3배. 무시무시한 양이에요. 그리고 강남 상구 합친 만큼 양이 공급이 된다. 3기 신도시 또 있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결국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앞으로 좀 장기 하락이 올 수 있겠다. 침체 큰 폭으로. 금리 인상 시사. 대출 금리 상승. 근데 사람들은 뭐 올라봐야 얼마나 올라가겠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내가 월 이자를 100만 원 내다가 갑자기 150만 원 내니까 이제 피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180이 됐어요 지금.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고가 1주택. 그러니까 고가 주택 정부에서 뭐 12억 이상이든 그 고가 주택은 7년 1주택이죠. 보유 거주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양도 특별 공제, 그러니까 24에서 48, 그러니까 52% 세금 낸다는 거예요. 절반은 세금 낸다는 거죠. 근데 정책은 계속 바뀔 수는 있어요. 반년 만에 22억 하락, 서울 48%가 하락거래. 이게 계속 나오는 거죠. 연말부터 나오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한국은행 보고서 대내 충격 시 주택가격 큰 폭 하락하는. 그럼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섬뜩한 얘기를 미리 자꾸 흘릴까요? 한국은행이 이런
주된 역할은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주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계속 줄이려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경고 줬으니까 빚내서 집 사지 말라. 분명히 내가 경고했다. 몇 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근데 일반 계속 이제 업무가 바쁘니까 하기가 힘들겠죠. 일일이 확인하기가. 그래서 지방의 10,000평보다 똘똘한 제대로 된 10평을 갖고 있는 게 낫다. 그럼 10평 갖고 있으면 뭐가 좋냐? 그 지분권에 따라서 내가 주택 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6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내 주택 보상을 노릴 수가 있다. 이 이하의 금액으로도 제대로 된 입지라면은. 그래서 KTX만 보는 거야. 지코노미에 나왔던 건데 내가 이분의 책은 읽었는데요. KTX 정차 주변 적게 올라가면은 10배 평균적으로 많게 올라가면은 100배 올라간다. 팩트입니다 진짜. 내가 시간 투자했어. 그러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겠죠. 내가 기회가 있을 때. 근데 KTX역 주변에 부동산을 매입할 기회가 여관에서는 잘 안 와요. 살면서 몇 번 안 와요. 광명역 지금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못 사죠. 수서역 못 사죠. KTX 천안 아산역 주변 못 사죠. 그래서 그 지분에 대해서 요거 하나만 오늘 딱 9시에 끝날 거예요. 혹시 여기 중간 질문 있으신 분? 오늘 요거 하나만 이해를 하시면은 성공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 산 집문서예요. 땅 문서죠. 똑같죠. 등기 권리증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문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기초 지식이 없이 내가 5천만 원 투자해서 누가 뭐 월 몇 프로를 준대. 이런 거는 제가 생각에는 거의 한 8, 90%가 야매예요. 사기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런 투자는 없어요. 부동산은. 내가 잔금을 치르거나 일시불로 완납을 하면 거기에 맞는 금액에 대해서 문서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셔야 된다. 이게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요. 건축물 보상하는데 입찰한 전면 도입. 이게 2011년도 9월 27일. 예전에 국토해양부,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입니다. 토지 대신에 건축물로 보상한다. 땅을 12평 미만일 경우 25평의 입주권 발생. 토지 12.1평 이상인 경우 34평 입주권 발생.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요게 그 수서 서초지구, 강남구 세곡지구, 뭐 우면지구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역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유지분 등기 요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이게 동그라미다.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분 등기에서 A급, B급, C급이 있는데 당연히 A급이 제일 비싸겠죠. 이게 발산역이에요. B급, C급. 근데 이 광범위하게 다 개발을 했죠. 그래서 어디가 더 상권이 형성되게 좋아질지는 입지에 따라 다른 건데 공유,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 소액 구매 가능, 사용 수익 처분원에 관한 어떤 법적 제약도 없음. 당장 건축 등 목적 적합하지 않죠. 당연히 나 혼자 산 게 아니고 나중에 매도를 목적으로 산 거니까. 투자 목적이라는 건 공유지분. 여기도 이렇게 빨간 줄 쳤죠. 제가 이런 중간중간에 서적을 중간중간에 넣은 건 객관성을 좀 더 띄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지분 투자는 못 팔아는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팔 수 있다. 근데 지분 투자는 뭐냐? 소액으로 가능해 두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고 내가 전 재산을 한 방에 몰빵하는 게 아니고 부담이 적고 분산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엄두도 못 낼 대박이지. 역세권. 역 주변에 땅 있는 사람 주변에 흔한 거야. 별로 없죠. 아파트 있는 사람 있어도. 그러면 그 격차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분 소유는 법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입과 매도 역시 자유롭다. 팩트죠. 저는 지분 매도를 해봤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드시 개별 등기가 가능할 땅을 사야 필요는 없다. 내가 사자마자 직접 건물을 지을 목적이라면 필지별로 개별 등기가 가능한 땅을 사야 한다. 하지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내 땅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어차피 투자 지분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공사비나 이런 걸 차감을 하고 이런 환지 형태로 다시 되돌려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도 아니면 개발 과정 중에 민간은 건설업체에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경우도 많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리스크를 줄이는.
애초에 KTX가 있으면 그 KTX가 눈에 보이는 완공 시점이나 개통 시점에 맞춰가지고 토지를 사는 거예요. 샀다가 무작정 10년, 20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임박한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저평가된 거를 내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개발 지역 내 땅 투자는 어차피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를 다시 되팔착적으로 투자 목적이니까 누구한테 파느냐? 삼성 레미안을 지으려는 삼성 물산이나 GS 자이를 지으려는 GS한테 판단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보다는 땅을 사는 목적을 확실히 한다. 주택 상가를 지어서 내가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땅을 매입할 것인가 그것이다. 그 선택에 따라 개별 등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분 등기냐. 결국 내가 내 문서가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분이냐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병점처럼 제대로 된 데 땅을 사는 어디다가 임야 같은데 산꼭대기 땅을 만평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100년, 200년 지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추진 내에 지분 투자를 적극 고려하자. 이게 다른 책이에요. 왜 이거를 넣냐면은 내가 보는 관점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공감이 돼서 집어넣는 겁니다. 사업 주체가 공공기관, KTX가 주체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공기관이에요. 환지 방식, 어려운데 환이 돌려줄 환이에요. 땅시. 그러니까 땅 주인한테 땅을 그대로 돌려주는데 건물 지을 수 있는 개발이 완료된 땅으로 돌려준다. 내 돈 추가 비용이 없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땅 주인이 아까 수유 칸타빌처럼 제공을 해야지만 아파트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특히 역세권. 역세권 투자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내 토지 투자는 오히려 지분 투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간혹가다 이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죠. 아, 지분이 100명이거나 뭐 1000명이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동의가 안 돼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그 병점역의 그 지분권자가 몇백 명인데 됐죠. 자리가 좋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거기에 병점동 아이파크가 현대에서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건물을 지으려는 시행사는 한 명이죠. 지분은 100명이더라도. 그러면은 그거를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그 면적의 3분의 2 이상 매입을 하면은 나머지는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특정 소수가 버티기를 해서 진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주분들끼리 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거 혹시 질문 있으면은 계속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예. 이게 또 다른 책이에요. 입지, 그러니까 입지가 모든 부동산의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모든 거는 입지의 중요성으로 하나로 다 정리가 된대요. 입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지분이는 안 된다. 대표적인 게 좀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이 그러죠. 농업 진흥 지역에는 안 된다. 개발 제한구역에는 안 된다. 등의 말만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휘날릴 필요 없다. 개발 제한구역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린벨트잖아. 근데 이게 확실하게 풀릴 만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들 땅은 돈을 버는 게 아니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무언가 잘해보고 싶다면 그거 잘하는 사람, 작점에 집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하라. 그럼 제가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입한 아파트예요. 가양 6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게 언제 매입을 했냐? 2008년도 여기 보면 5월 9일날 매입을 했어요. 매입가는 2억 2천만 원이에요. 이 실거래가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서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5억 5천만 원. 그러면 이거 등기부 요 자리예요. 한강변 요 아파트. 2억에 요 아파트죠. 이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건물이 노후화됐죠. 페인트 칠만 했고 이 건물 가치는 이 아파트 한 채에 얼마 안 쳐준다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요. 결국 남는 거는 이 아파트 가격은 땅 가격이다. 네. 우리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니까 이 전체 단지는 15,000평이에요. 50581 여기 보면은 50581이라고 나오죠. 0.3분의 26.678 요것만 이해하면은 오늘 이제 뭐 치킨 먹으러 가도 됩니다. 이제 50581 전체 단지 50581 한 평이 3.3제곱미터 나누기 3.3 딱 15,327평 나오죠. 그럼 이 가양 6단지 이 아파트 이 땅이 누구 소유죠? 이 입주자 소유죠. 그죠?
그 입주자가 이 땅을 1500세대가 나눠 갖는 거예요. 1400세대? 1400 정도 될 거예요. 봐요. 1400세대 평균 나누니까 10평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가 가장 작은 평수거든요. 26.678 나누기 3.3 하면 여기 8평 나오죠. 봐요. 그럼 이 전체 단지가 요거죠. 6단지가. 근데 우리 아파트도 땅에 지분이 있을 거죠. 그게 8평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7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이 땅이 8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쓰러져가는 아파트, 뭐 이게 노후화된 아파트가 이 건물 면적이 건물 가치가 평균적으로 5천만 정도 해요. 노후화돼서. 근데 1억 많이 쳐줄게요. 1억 많이 쳐주면은 7억에서 1억 빼면 6억이죠. 6억. 아까 몇 평이었죠? 8평이었죠. 나누기 8 해볼게요. 평당 7,500.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작은 거고요. 뭐 땅 가치를 한 4억 정도만 4억 정도만 잡고 팔하면 평당 5천 정도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평당 개선값이에요. 그런데 토지 지분 등 공유 지분 등기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땅을 8평만 이거 똑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평에서 20평, 15평, 20평 사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 좋은 입지에 대한 시간 투자의 대가로 주택 보상을 받는 거예요. 대신에 시간 투자를 하고 그 땅 주인끼리 조합을 형성을 해서 건설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땅 주인한테 매입을 해야지만 아파트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지주분들한테 그러면 현금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우리가 현금을 드리는 대신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2년 정도 더 주시고 우리가 아이파크를 지을 테니까 그 아이파크 특별 분양권을 드릴게요. 그럼 분양 가격이 5억인데 그러면 땅 주인분께서 그 땅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익만 내시면은 주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좋냐면은 그 주택으로 보상을 받으면은 내가 땅을 팔면은 내 소유권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계속 주택 소유권 유지가 되죠. 그럼 나 아파트 주인이 되는 거예요. 6천만 원 투자를 해서 4천만 원 투자했던 그 사이 금액을 투자해서 그래서 토의 투자로 주택 보상이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에 나온 문서를 보여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크게. 이 아파트도 왜 이게 비싸냐면 이게 결국 이 땅 가격에 이 건물 가치는 없으니까 강남이 비싼 이유가 땅 가격이 상승인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반포 주공 아파트 결국 땅 가치다. 21억 원. 음마 아파트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 땅 가격인 거죠. 그 메세나폴리스도 합정역 알죠? 바로 앞에 메세나폴리스예요. 여기도 근데 여기도 합정역 앞에 잘 지었지만은 똑같이 등기부등본을 제가 열람을 해봤어요. 실거래가 16억이에요. 제일 작은 명수가 49평형 실거래가 16억. 똑같이 등기부등 열람을 해보니까 26.704 26.704 26704 나누기 3.3 대략 8평 나오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면적이 8평이다. 아까는 16억 6억짜리도 8평. 그러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미 신축이기 때문에 이 땅은 적죠. 근데 위로 올려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저는 그 가양 아파트 사기에 살 때부터 애초에 그 전체 단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걸 산 거예요. 가격 대비해서 땅 면적이 커서 그걸 확인하고 산 겁니다. 애초부터. 이것도 그러니까 그 제 공유지구 이거 광명역 주변에 소화지구 구름산지구예요. 집단한테 설명해. 이 그린벨트거든요. 이게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됐죠? 오늘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린벨트 요건데 요 땅이에요. 요 땅. 이건데 이게
용도가 변경된 거예요. 일반 상업지역 2종 일반 주거, 이게 15층 아파트 1종 일반 4층 빌라, 2종 일반 1종 일반 4층 빌라, 3종 일반 주거죠. 18층부터 35층까지 땅의 가치가 이때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아, 거기 20평밖에 없으니까 보상 못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팩트가 아니고 이게 공문서가 팩트예요. 된 거죠. 광명시장입니다. 사업구역 내 환지 대상 소유지 소유자는 누구나 소유 면적의 규모와 관계없이 과소 토지 두고 신청 보상된다. 딱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잘못된 그 의견, 유튜버나 블로거든 이런 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겠죠. 내가 그런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나는 못해요. 결론은 모든 기회를 다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딱 나오죠. 공유지분인 토지, 내가 10평이든 20평이든 100평이든 간에 2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토지에 있는 소유권, 지상권 등 모든 권리가 그대로 이전이 된다. 환지가 토지로 돌려받는 거예요. 땅 주인한테 그대로. 집단환지 지정 후 토지주별로 건설사와 개별 계약 가능. 팩트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의견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게 아니고 팩트,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땅 면적대로 건설사와 개별 계약 가능하다. 집단환 신청, 건설사의 매각, 팔면 현금을 받겠죠. 또는 그 지주끼리 의견이 맞아가지고 공동 사업을 한다. 아파트 건설 및 분양, 이거 주택보상 맞죠? 땅 주인한테 지주 공동 사업. 팩트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매도를 했다. 어떤 식으로 매도를 됐냐면은 이게 매각이 된 거예요. 공유자 지분 619.6 나누기 3.3에 187평. 근데 187평을 다 있으면 내가 100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16평만 아까 아파트처럼 소유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6억에 매도를 했다. 팩트로. 맞죠? 그래서 공유 지분으로 내가 토지를 소유를 하면은 소액으로 좋은 입지에 내가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네. 쭉 나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내 땅 문서만 잘 갖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럼 이렇게 개발이 완료된 땅이 시세가 얼마냐, 그 시세 감이 안 오시잖아요. 평택이 예전에 이런 식으로 다 농지였어요. 그냥 임야도 많았고, 근데 이게 SRT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서, 동탄, 지제로, 동탄에서 수서까지 15분, 강남까지, 그리고 지제에서 수서까지 20분. 그래서 이 고속철도가 이 임팩트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투자를 할 때는 KTX역 주변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이건 제 의견이에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나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주변만 보는 거죠. 투자 목적이라면. 개발이 완료된 땅이 얼마냐? 이게 LH가 분양을 한 거예요. 평당 394평에 2,500, 평당 2,500, 679평에 3,300. 제일 비싼 지역은 746평에 5,300, 735평에 6,100만원. 평당 한 평에. 그런데 바로 옆에, 여기 바로 옆이죠. 근데 여기 3,400이에요. 더블이죠. 그러니까 토지는 아파트랑 달라. 아파트는 평수만 32평이면은 다 비싼 지역이면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근데 땅은 같은 바로 옆이라도 입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거 가격이.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명역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내 선택은 이거를 하느냐 이거를 하느냐, 이런 역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 이런 도로를 끼고서 이런 좋은 토지를 사야 된다. 1번 아직도 산이죠. 20년이 지났는데 2번은 변했죠. 이 땅 주인은 벌었겠죠. 2번 주인은. 그러죠. 이런 땅을 사야 된다. 대신 내가 근데 여기를 어떠한, 그러니까 진짜 기획부동산은 여기가 대로변 옆이니까 이 땅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KTX 역을 중심으로 해서, KTX는 무조건 이 도로를 끼고 들어가요. 그러면 도로 바깥쪽에 나갈까요? 안쪽에 나갈까요? 그렇죠. 팩트만은 안 하는데 내가 눈에 보는 게 다예요. 과거 사례랑 지금 접목을 시켜가지고
바깥쪽 볼 파는 거는 여기도 됐으니까 여기도 된다라고서 본인의 이득에 의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팩트에서 안쪽 거를 사야 된다. 이 바깥쪽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데 여기는 왜 안 되냐면 여기가 이순신 장군묘예요. 근데 그 기획부동산 저거 얘기를 할까?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여기는 이순신 장군님 묘기 때문에 아예 개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숨겨진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투자에 관심이 또 있으실 아까 방금 보였던 수서, 동탄, 지제로 가는 이 SRT KTX 라인은 이미 다 올랐죠. 그럼 이거랑 똑같이 서해에 이 KTX가 이게 올해 완공이에요. 내년에 10월 달에 개통이에요. 지금 제가 투자 자문을 하고 있는 게 여기라는 거예요. 과거 2번의 위치, 현재 2번의 위치. 그러면 이거 지금 아까 투자 관심이 있었던 요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또 개별적인 질문 있으신 분은 따로 연락 주시는 걸로 오늘 9시에 끝낼게요. 사실 토지를 오늘은 내가 중요한 것만 핵심 포인트로 좀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는 건데, 저희 회원들하고 양양 병원을 하는데, 양양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러니까 친목 바닷가에서 이건 친목 자리를 또 이렇게 같이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때 회식할 때 다 우리 회원분들이에요. 예, 뭐 이게 강서구에 제가 놀러 갔을 때 한 건데,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평당 3천만 원 호가 양양 닦아드렸어. 요 앞에 있는 것만 3천만 원이고, 요 바로 뒤편은 건 평당 1,000만 원이에요. 참고로 이제 투자에 두 분이 뭐 이제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요런 정도의 땅에, 이 정도 급의 땅을 지금 투자 분석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직접 매입을 해서. 회사에서요? 네,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땅을 갖다가 뭐 중개를 하고 파는 게 아니고 직접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투자 자문을 할 수가 있고 분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여기 1번을 보면 이 바닷가, 여기가 바다예요. 바로 앞에 이게 3천만 원이죠. 평당 3천만 원. 여기는 1,000만 원이에요. 바로 옆이죠. 뒷블록이죠. 근데 넘겨서 보면은 아까 그 1번이 요거예요. 바닷가. 여기가 더 비싸겠죠. 근데 2번은 빈 땅이에요. 2번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랑 바로 걸어서 30초 차이인데 요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1번이 낫겠죠. 그런 정도의 땅을 사면 더 좋다는 거. 대신에 너무 싼 것만 찾다가는 그게 더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번은 요거고, 이 대로변 끼고서 그건 2번. 1번, 2번. 이건 바로 옆에 양양군 죽도해변이에요. 1번은 여기 이 마을라 호텔이라는 호텔이 지어져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2번 요거죠. 1번과 2번. 그러니까 같은 자리라도 자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가격은. 이건 500만 원인데 이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앞으로 좀 A급, S급 사는 게 낫겠죠. 어차피 시간 투자하는 거니까. 이게 3천만 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원래 정상 분양 가격이 이렇게 똑같이 건물 지을 땅이에요. 바로 매도가 되는 건데 평당 현재 250만 원 이하예요. 지금 이제 우리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가격이. 그리고 어쨌든 그 기존에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 소개해드린 우리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225만 원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정상가는 250 정도 하는데 이제 참고로 들으시고요. 용상 파르크 한남 평당 1억대 더 올랐어요. 신고가.
1번, 2번은 어디냐? 바로 1번은 요건데 2번은 요거죠. 차이가 느껴지죠. 현재 우리가 투자 자문을 하고 있는 것도 이것저것 이게 KTX예요. 그럼 이런 정도 자리를 지금 갖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딱 두 개 역을 끼고 여기에 KTX가 있고 여기 아래 또 여기 있어요. 이 두 개의 중간 자리 이 역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교로 제가 그리기 쉽게끔 이거 그려놓은 거 이런 정도의 자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투자를 안 하셔도 그러니까 뭐 당장 결정하거나 그렇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참고로 들으시고 금액은 지금 현재 이벤트 가격으로 최저 금액이 3,300부터 투자 가능해요. 15평. 그러면은 아까 공부했죠. 아파트 한 채 짓는 8평이 나오죠. 그 이상의 지분권을 확보가 돼요. 3,300만 원이고. 근데 이게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가져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며칠 지났잖아요. 지금 절반 나갔어요. 저희 회원들하고 저 외부 저 개인 투자자분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계속 좋은 토지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참고로 들으시면 되고요. 대지 지분 클수록 땅 가격이 비쌀수록 재건축 사업성이 늘어난다. 결국 땅 가격이 모든 부동산의 투자 수익을 좌우한다. 용적률 10년 9개월 연속 오른 땅값 7% 넘게 뛰었다. 아파트값 1억 넘게 떨어진 세종시는 땅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까 아파트랑 땅하고는 아예 별개로 보시면 돼요. 이거 제가 이제 따로 강의할 때 한 내용이고,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추가 질문 좀 있으신 분?